안녕하세요. 하베스트 대학교 교수 이성상입니다. 오늘은 선교 교육의 정의와 범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왜 이 구분이 용어 문제가 아니라 설계 문제인가? 선교 교육학에서 선교 교육 이밋과 교육 선교화직의 구분은 단순히 용어를 정리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 구분은 교육 설계의 골격을 결정하는 범주 확정 작업입니다. 학습자의 정체성이 달라지면 교육의 목표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면 내용과 언어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과 윤리적 안전장치, 그리고 무엇보다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구분을 다루는 주차는 어떤 명칭이 더 적절한가를 선택하는 시간이 아니라 현장 사역을 신학적으로 정직하게 규정하고 운영적으로 안전하게 설계하기 위해 사역의 범주를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경계가 흐려질수록 현장에서는 목표가 혼선되고 평가가 왜곡되며 특히 취약자와 권력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윤리적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증가합니다. 먼저 선교 교육 미션 에저케이션은 이미 그리스도인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미란 단순한 자기 선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제자로서의 소속과 책임을 포함하는 정체성 범주입니다. 그러므로 선교 교육의 목적은 선교 정보를 많이 아는 성도를 양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교회가 성도를 선교적 삶의 주체로 빚어내는 형성 교육에 있습니다. 이 교육은 선교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가르쳐 지키게 함의 순종 습관을 길러내며 예배교육봉 사친교라는 교회의 모든 기능이 선교적 삶으로 수렴되도록 공동체적 책임을 조직합니다. 또한 동원과 파송을 준비하는 기도, 돌봄, 협력, 현장 이해를 포함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영성, 곧 샬롬의 영성까지 견인합니다. 교육학적으로 볼 때 선교 교육은 단순한 인스트럭션이 아니라 포메이션과 프랙터스를 본질 요소로 포함하는 교육입니다. 반대로 교육 선교 에저케이셔널 미션은 교육 자체를 매개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접촉하며 공동선과 샬롬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복음 증언의 신뢰성을 형성하는 사역입니다. 이때 핵심은 교육이 전도의 도구로 축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교육 선교에서 교육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유익을 지향하는 선교적 실천입니다. 학습자에게는 문해력, 기술, 진학, 직업, 생활 역량 등 실제적인 유익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환대와 동행을 통해 관계적 신뢰를 쌓고 지역사회의 정의, 화해, 평화를 포함하는 공동선을 추구합니다. 이 과정에는 아동과 취약자 보호체계, 개인정보 보호 사전동의 절차 등 윤리적 안전 설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복음 증언은 강압 없이 존재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화로 이어지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건을 형성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숨기자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 증언이 권력 비대칭을 악용하거나 조건부 거래로 오염되지 않도록 윤리적 안전장치를 교육 설계 안에 내장하자는 요청입니다. 이처럼 두 영역을 구분할 때 선교 교육학자는 단지 대상만 구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규범적 기준을 함께 설정합니다. 규범이 부재할 경우 이러한 구분은 조직의 이해관계, 예컨대 후원 구조, 보고 형식, 성과 압력에 쉽게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규범적 기준은 교회론, 선교신학, 윤리신학의 삼각구조 위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론적으로 교회는 이미 믿는 자를 양육하는 디다케디아이디ACH를 수행하는 동시에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증언합니다. 선교 교육과 교육 선교는 교회 내 서로 다른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 정체성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구현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정체성이 곧 설계의 동일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선교 교육은 내부 제자 형성의 논리 곧 순종과 재생산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며 교육 선교는 세상 속 환대와 공동선의 논리 곧 보호와 신뢰의 정당성을 중심에 둡니다. 교회론적 핵심 질문은 결국 이 사역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으로서 학습자에게 어떤 선을 제공하며 어떤 방식으로 증언하는가에 놓여 있습니다. 선교신학적으로 모든 민족은 교회 안과 밖을 동시에 포함하지만 교육의 대상이 임의인지 아직인지에 따라 설계의 문법은 달라집니다. 복음 언어의 직접성과 간접성, 목표의 성격 제자화대 학습 성취와 관계, 신뢰 평가 기준 순종 지표대 보호학습 신뢰 지표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현장에서 특히 위험한 것은 목표의 혼선입니다. 교육 선교 현장에서 결신수를 최우선 KPI로 설정하는 순간
교육의 질과 보호 체계는 약화되고 복음 증언의 정당성도 쉽게 손상됩니다. 반대로 선교 교육 현장에서 프로그램 참여율이나 만족도만으로 평가가 고정되면 순종과 재생산은 공백으로 남아 제자화의 핵심이 약화됩니다. 윤리신학적으로 볼 때 아직 대상 교육은 본질적으로 권력 비대칭을 기본값으로 가집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평가권과 규율권, 지시권위가 내장되어 있으며 후원자와 수혜자 구조에는 자원 제공이 곧 종속 구조로 전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관과 지역사회 사이에는 공적 신뢰와 이미지, 자원 접근성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복음 증언은 강압, 거래, 조건부 지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내포합니다. 이 때문에 교육선교 영역에서 윤리 프레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최소한 목적의 투명성, 동의와 보호 특히 아동과 취약자, 비차별과 비강압, 존엄성 보장, 그리고 책임성과 점검 가능성을 설계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결여될 경우 교육선교는 선교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게 됩니다. 한편 실제 선교 현장에서는 이 두 영역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지역사회 사역을 운영하기 위해 교회 성도가 봉사자와 교사로 참여하며 이 봉사자 훈련은 곧 선교 교육이 됩니다. 동시에 사역 보고와 후원 구조는 교회 내부 교육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아동센터 운영은 아직 대상의 교육 선교이지만 그 사역을 수행하는 봉사자의 형성과 윤리 훈련은 이미 대상의 선교 교육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혼합형 모델은 현실의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혼합형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분리하지 않을 때 사고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에서 경고의 대상이 됩니다. 혼합형 모델의 장점은 접촉면의 확대, 환대와 신뢰의 축적, 그리고 봉사를 통한 성도의 실천 학습에 있습니다. 반면 목적이 불명확해질 경우 교육은 전도의 도구로 축소되거나 전도가 교육을 왜곡하며 평가 기준이 혼선되어 결신 중심 성과가 교육 성과와 보호 성과를 압도하게 됩니다. 특히 취약자 대상 사역에서는 치명적인 윤리 및 보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보고 언어와 외부 커뮤니케이션 언어가 불일치할 때 사역 전반의 신뢰는 급속히 붕괴됩니다. 따라서 혼합형 모델의 핵심은 트랙 분리입니다. 즉 이미 대상 형성 트랙과 아직 대상 보호학습 신뢰. 트랙을 동일한 이름과 지표로 묶지 않고 각각의 목표와 언어, 평가 기준, 윤리 프로토콜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 분리가 명확해질수록 사역은 신학적으로 정직해지고 운영은 안전해지며 평가 왜곡과 윤리 리스크는 실질적으로 감소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베스트 대학교 이성상 교수